안녕하세요. 음악설명가 가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논란인데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걸플이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논란이 되었고, 지금 이 걸스 플래닛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과의 그 감정 싸움이 제 인생에서 아주 가장 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이제 참여한 중국 멤버들의 역사 발언 논란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건 항미원조라는 발언인데요. 항미원조는 미국에 대응하여 이제 조선을 도왔다는 한국 전쟁에서 북한을 도와서 전쟁을 했다는 이제 중국인들의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모르시는 외국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사실 이 항미원조 기념일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가 작년이었나요? 이제 BTS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좋은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주는 벤 플리트 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BTS가 받으면서 한국전쟁 70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미국이 같이 겪었던 그런 고난의 전쟁, 그런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큰 문제가 있는 워딩은 아니었죠. 근데 중국 네티즌들이 이 발언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작은 중국에서도 이런 1인 미디어가 워낙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1인 미디어에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싸움을 붙이고 혐오를 붙이기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니 우리가 중국인들이 참여한 전쟁인데 그 미국과 한국의 이야기만 한 것은 너무하지 않냐고 좀 억지로 싸움을 붙이는 느낌이었어요, 초반엔. 그랬는데도 어쨌든 거기에 동조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죠, 팬들이. 그랬는데 하필 그 시기가 중국 정부가 미국과 굉장히 첨예하게 싸우고 경제 싸움을 하던 시기여서 그 70주년을 기념해서 중국 정부도 이것을 타겟으로 잡아서 항미원조 갑자기 기념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대응했다, 미국에 대응해서 지지 않았다는 그 슬로건을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응한다는 그 느낌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항미 원조를 좀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중국인들이 SNS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그 항미원조 사진을 올리면서 항미원조 기념일을 기념했죠. 근데 시작은 이제 미국 때문에 했는데 사실 미국한테 막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중국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만만은 이제 한국한테 싸움 붙일 때 항상 항미원조 얘기를 해요. 시비는 계속 한국인들이 받는 거죠, 항미원조.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김치, 뭐 한복 이런 중국과 계속 역사적인 문제로 부딪히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정말 중국인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시기였어요. 오죽하면은 역사상으로 최초로 일본보다 지금 중국이 더 비호감도가 높은 시기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걸스 플래닛에 참여한 멤버들 중에 그 작년에 항미원조 슬로건을 이제 SNS에 올렸던 멤버들이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수루이치, 천신웨이, 왕야런님인데요. 셋 다 굉장히 이쁘고 인기가 있는 멤버들이죠. 그래서 제가 요전 그 영상 때 항미원조 팀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뭐 어느 한 입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아이돌들과 일을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홍콩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막 정부에서 홍보할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친하고 스스럼 없던 멤버들도 SNS에 그 하나의 중국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왜 올리지라고, 저는 원래 역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원래 스스럼도 없고 해서 물어보려던 찰나에 좀 큰 기업이나 주요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들을 이제 중국 정부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좀 서명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봤더니 실제로 그런 현재 중국의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서명을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고, 심지어 어떤 외국분들은 인터뷰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인터뷰를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서명을 취소하겠다고 해도 그거는 안 되는, 그냥
무조건 서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서명을 하면은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 어쨌든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여기는 다른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땐 공산당이고 뭔가 되게 폐쇄돼 있고 좀 낙후돼 있을 것 같은데 가면 완전 신세계예요. 첨단 문물이 막 날라다니고 엄청 바뀌고 되게 빨리 바뀌고 막, 그래서 완전 대도시고 엄청 큰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되게 또 강압적이게 바뀌어서 진짜 많이 아주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 그 멤버들한테 그 얘기를 그래서 물어보질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갑자기 그런 얘기를 썼다. 평소에 제가 역사에 관심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물어봐요. 중국에 대한 뭐 사회에 대한 문제. 근데 되게 천진난만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런 걸 올리더라고요. 그 부분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두 번째, 제작진들은 어쨌든 이게 방송 준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역사 문제를 언급했던, 항미원조를 언급했던 멤버들은 받지 않겠다 하면은 난리가 나죠. 중국 정부한테.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 이후에 활동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데뷔를 했을 때 그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대화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제작진이 할 수 있는 최대라고 생각해요. 항미 원조가 이제 본인들이 엄청난 신념이 있어서 올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올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본인들은 억울할 수도 있고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국을 엄청나게 이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항미 원조란 발언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되게 불편해하는 한국 팬들이 있고, 만약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분들이 탈락을 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다. 본인들이 어쨌든 그 항미 원조라는 글을 올렸을 때는 이제 반대쪽에서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현재 이렇게 한국 오디션에 참여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거 모두 그 본인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저희 같은 시청자분들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미원조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아예 안 보실 수도 있고, 또 저 멤버들을 절대 투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되게 존중하고, 반대로 또 그 부분을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서 투표하고 응원할 수 있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멤버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지 말고 본인도 한 번씩 깊게 생각해서 앞으로 본인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사건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필 왕야로가 있는 게 진짜. 자, 마지막 네 번째 논란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논란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치군이 남자 아이돌 오디션을 볼 때와 걸스 플래닛을 볼 때 표정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좋아하네. 집중하고 있고 표정 좋아요. 뭐 문제 없네. 뭐 똑같잖아. 똑같은데? 아무렇지 않은데? 아무렇지 않은데? 하나도 안 웃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크게 다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금 다르게 느꼈던 시청자분들이 있으면 뭐 그냥 기분 탓이 아닐까. 이제 남자 아이돌들 노래보다 걸그룹 아이돌 노래들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냥 노래가 익숙해서 노래가 즐거워서 노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나는 선생이고 얘네들은 제자들인데 뭐 똑같습니다, 저는. 네, 어쨌든 오늘 그 네 가지 논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논란도 일어나면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이제 초중반이고 예전보다 순한 맛이라서 크게 자극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참여한 멤버들이 굉장히 좋은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보시면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화 방송을 리뷰하고, 그 다음 주에는 예, 시간이 되면 제가 현 시점에서 생각해보는 누가 데뷔하면 좋겠다에 대한 뭐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